내가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덩치 좋고 위세 좋다 하지만 시간은 말이야 사계와 사방을 통해 흘러가 버리는 것이지. 이 육지는 사방 동서남북 통해 팔방이 자리하는 것이지. 또 사계는 크게 보면 팔계가 자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방 팔방이라는 얘기가 있지. 그래서 사주 팔자가 자리를 하는 것이야. 우리는 여기서 삶을 살아가면서 육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어. 이 육지에는 육의 생명체가 살아가. 그래서 육지라는 것이야. 육의 생명체가 없다면 육지가 없어. 그러면 물속에 사는 물고기요. 그러면 이 물은 어디에 담겨져 있어? 육지라는 얘기야. 단지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따름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육이 가장 소중하고 신성해. 보이지 않는 천기의 원소 인기가 저승에서 제 아무리 뛰어나라 할지언정 삼라만상 3차원은 나의 업을 사하기 위해 나의 업보를 지우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 업보. 그래서 사방 동서남북을 통해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자리를 하는 것이지. 이게 때가 있다라는 얘기야. 동쪽과 봄, 남쪽과 여름, 서쪽과 가을, 북쪽과 겨울. 때가 있는 것이야. 뭐든지. 인간도매 마찬가지걸라. 때가 있다라는 얘기지. 때를 타라. 너는 그게 무슨 소리야? 물 들어올 때 배저라는 소리랑 같은 것이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그 리듬을 타며 살아가는 이들이 진짜 자기 삶을 사는데 자기 리듬을 얼마만큼 잘 타고 살아갈까? 어떤 이들은 즐거울 때 우는 이들이 있고 즐거울 때 쌈박질하는 이들이 있어. 그 집안들이 그래. 그런 집안은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어. 왜 즐거운 잔칫날에 꼭 형제자매 친후 친척이 모이면 쌈박질을 했대. 즐거운 잔칫날 소통을 하기에 모였어. 소통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통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이루지 못해 우리는 지난날에 가슴속에 맺힌 그 원한을 가지고 그걸 다 지우지 못해 만나면 그거 갖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쌈박질이나 하다는 거야. 여기에서는 누가 운용의 주체인지 누가 활동의 주체인지도 없어. 그냥 서운하대. 그러니까 그냥 서운한 게 어디 있어. 고장난명이라는 소리가 있잖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물론 운용의 주체, 활동의 주체가 있어요. 왼손잡이면 왼손이 운용의 주체인 것이고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이 운용의 주체인 것이야. 운용의 주체는 활동의 주체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지. 활동의 주체가 아무리 뛰어난 자기 재능, 실력, 재질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지만 운용의 주체가 그에 대한 그 밑받침 해주지 못하면 활동의 주체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두 손이 움직일 때마다 내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그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러죠. 치우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왜 치우쳐 살아왔어요? 치우친 이들 속에 또 치우친 이들로 하여금 그 치우친 공부를 해왔고 치우친 상황을 알았는데 내가 그 치우친 편에 속하다 보니까 그게 치우침이라는 사실을 깨먹었다라는 얘기예요. 최고로 치우치지 않아야 할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선생님이에요. 또 그들이 누구냐? 교수님이죠. 또 그들이 누구냐? 종교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최고로 큰 문제는 이 종교인이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종교인은 절대 정치 쪽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근데 종교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종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거 종교가 아니에요. 치우친 사리 사욕의 집단. 말로는 만백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정치라는 그 집단에 들어갔다 하겠지만 그것은 그때의 생각적인 셈법인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 군림하기 위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진정한 대자연의 가르침을 놓치고 정치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정치하면 정치인들이 이고로 치우쳤어. 또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정치하는 이들. 진짜 이 IQ, 머리가 최고로 우수한 이들일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고 해외에 그 유학, 유명한 대학에 뭐 정치학이니 경제학이니 다 다녔을 것이고 그로 인해 들어오면 그 판검사를 통해 변호사를 통해 다 그렇게 생활을 하던 이가 어느 날인가 때가 되니 자기 사고와 가치와 철학과 이념이 맞는 그 당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가르치는 이들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치우친지 모르고 그렇게 치우쳐 버렸어요. 여당, 야당, 보수니 진보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인지 부조화로 인해 나타났어. 왜 그렇게 똑똑한 이들이 인지 부조화 현상을 일으켜 나갔고 이게 만백성을 홀려 온갖 감언이설 온갖 달콤한 소리로 요것을 하면 될 것 같고 저것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자기 생각이 대자연의 진리인 것처럼 마천루식 가르침만 있다 보니까 진정 뿌리가 없어. 나중에는 자기가 꺼내놓은 그런 법률안이 모두가 모순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방을 통해 사계가 자리한다. 때를 알아야 한다. 시기를 놓치지 마라. 그 가르침이 1년 12달이에요. 1년 12달을
우리는 줄여서 사방과 사계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3, 4, 5를 봄의 계절이라고 그래요. 파종의 계절. 씨를 심는 것이죠. 물론 이 씨의 종자가 같은 종자라 하지만 누구를 통해 어떻게 길러져 갖고 어떻게 수확해서 어떤 씨 종자냐에 따라 갖고 수확의 농도도 틀리겠지만 일단 그거는 나도 그냥 씨를 심는, 땅을 파종해서 씨를 심는 때, 그때가 봄인 것이죠. 그때를 3월 3일이라고 그래요.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씨 물고. 그 씨는 뭐예요? 이 육지에서 살아가는 육의 생명체를 살리기 위한 육의 생명체를 낳는 육의 씨앗이라는 것이에요. 이 육의 씨앗. 이것을 심었어. 심을 때 우리는 뭐래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비로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 씨 키우지 않는다면 이 농산물은 하늘이 키워주는 것이지 인간이 키우지 못해요. 인간은 정성만 들여서 그 수확만 할 뿐이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적절하게 바람을 불게 해주지 않는다면, 햇빛을 내려줘 주지 않는다면, 태풍 한 번, 또 홍수 한 번으로 작살 나버리는 게 이게 농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씨를 심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죠. 동쪽, 봄, 요 때를 놓치면 우리는 씨를 심지 못해요. 우리가 배움의 기초가 되어 있을 그 때를 놓치면 우리는 치우칩니다. 모든 사고가 치우칩니다. 모든 가치가 치우칩니다. 이념과 가치와 사고와 사상이 저마다 달라요. 이 생각적 자기 차원의 각 테두리 딱 정해다 놓고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그러죠. 우리는 내게 좋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세상은 이리도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이들이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 만물의 진리, 대자연의 진리를 가르쳐줘도 이미 치우친 이들에게 쇠뇌가 당한 이들은 그 어떤 진리를 심어준다 해도 받아먹질 못해요. 그게 진짜 인도란단 말이야. 2000년, 2500년부터 내려온 그 종교가 그런 것이고, 또 인간이 출현하면서부터 이 정치가 내려왔어. 이 정치도 그런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인간은 진화와 발전해 나갔고 업그레이드 시대에 지난 인생살이 후천 시대까지도 왔어요.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얘기인데,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나가지 못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종교와 정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 인간의 삶이 그 자리에 올라서려 한다면 자기 자신을 따는 이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어서 뒤흔들어 하는 이들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권자에 올라갔고 이 안위를 내가 더 누려나갈 수밖에 없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해요.
따르는 이들을, 밑에 있는 서민들을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올라설 수 없는 자리가 권위의 자리, 정치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정치는 뭔지 몰라요. 치우친 이들이 정치를 하는데 치우치지 않은 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노상 만나면 싸우는 거고,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싸워. 내가 그래서 이것을 뭘로 비유했어요? 도서관을 비유를 했잖아. 도서관 가면 저마다 남의 생각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조용하잖아. 조용하지만 자기 내면의 뇌는 무지무지하게 시끄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습득만 해.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떠한 이름을 날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양반이 무슨 박사고 이 양반이 무슨 박사고 이 양반이 어떤 글을 냈고 어떤 글을 냈으니 읽으면 내 삶에 좋은 것이라고 해서 습득만 해. 제 아무리 책을 어떤 이들은 몇만 권을 읽은 이들이 있는데 몇만 권을 읽으면 뭐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지식으로는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 그것을 지금 역력히 보여주고 있잖아. 육생시대에서 인생시대로 지금 전환하는 이 시점에 그들이 정치가 아니고 그들이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검사니 판사니 변호사니 남의 일 말잘하는 이 혈연지연 학연이 돈독한 이들이 이기게끔 되어 있는 게 변호사, 검사, 판사의 그 집단의 무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들이 자기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진작 얼마나 바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 자기 삶을 종교인이, 정치인이, 검사, 판사 그런 이들이 자기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얼마만큼 바르게 해결해 나가 사랑을 통해 행복을 영위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 4, 5월 달은 봄이라는 것이죠. 씨를 뿌렸으니 3월 달에 씨를 뿌렸으면 4, 5월 동안은 그 씨가 땅에 뿌리 내리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는 그 시기라는 것이에요. 뿌리가 골고루 땅 속에서 자리할 때 이게 땅을 뚫고 나와 육의 몸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름이라는 것이죠. 6, 7, 8 몸통을 통해 가지에 열매를 맺는 게 6, 7, 8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월달이 그 3, 4, 5월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봄이라고 그랬죠. 6, 7, 8 이게 이제 몸통을 통해 가지에 열매를 맺는 때라고 그랬어요. 우리 저 천둥영을 보면 육생 7, 8, 9운이라고 그랬어요. 대삼합 육생 7, 8, 9운 대삼합 천지인 씨를 뿌려갖고 하늘에 기우는 물이란 말이야. 땅속에 씨를 뿌렸어. 인간이 정성을 다할 때 그 씨가 땅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생 6, 7, 8 그 뿌리에서 몸통이 나오는 게 육생 7, 8, 9 운이라고 그랬어. 이제 우리는 육생 7, 8, 9 운 2, 3을 살아갈 때라는 얘기죠. 미르게 시대라고 그러죠. 무엇인지 불확실성한 시대는 천지인이 씨를 뿌려 이 지상에
모든 만물의 뿌리를 내리는 그 시점이라 모든 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6, 7, 8은 그 비물질 차원이긴 하지만 보이는 차원으로서는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때라는 얘기예요. 육생 어떻게 살아갈 건지냐. 이 봄 여기는 어떠한 질서도 없어요. 내 육을 건사시켜야 해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씨가 그 땅 속에서 뿌리 내리기 전이라, 모든 법과 질서가 나타나기 전이라 심의 논리, 약육 강식이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족한 것은 천지대자연에게 빌어서라도 구했어야만 했던 그 시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이라는 것은 이 뿌리에서 몸통이 나와 가지를 만드는데 이 육생, 몸통 가지를 가장 튼실하게 만들어 나갈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7월달은 뭐예요? 이제 열매를 몇 개를 해줘야죠. 가지의 열매.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해주려면 하늘에서 먹어와야 돼요. 비가 내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때가 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면 가지에서 열매가 맞아요. 이 열매는 그냥 이 지기 속에 숨어져 있는 영양 성분을 뿌리가 흡수해 나가지 못하면 그 과일은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과일이 되는데, 땅 속에 스며져 있던 영양 성분, 인간으로 얘기를 한다면 정신량까지 빨아들여 갖고 열매를 맺는다면 그 과일은 참 맛이죠. 그러니까 7월 7석은 전유와 직녀가 만난다는 그 방편 아래 물질과 비물질이 음양합이 공이수를 만드는 차원이에요. 물질의 비물질,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이 열매를 더 튼실히 만들어가는 그때가 7월 7석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열매가 무르익어가지만 그 수확하는 계절은 언제예요? 8월달이라는 얘기예요. 8월 15일. 그래서 한가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더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이게 뭐예요? 이 천지인 육생살이 육생시대에는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 먹는 것만 있으면 만족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는 만족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입으로 먹어 그 육생 안위를 누릴 게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그 살림은 어려워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먹을 게 없으면 불행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업그레이드 시대, 육생의 만물이 무르익은 그 시대라 먹을 것 갖고 걱정하는 그 시대는 없어요. 물론 먹을 것 갖고 육생량 갖고도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이들도 있고 그러한 민족도 많은데 단 한 가지, 왜 이렇게 불균형, 양극화, 쏠림이 일어나느냐. 그 쓰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이에요. 정신량은 그 쓰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쓸 것인가? 중하층의 서민들은 쓰고 싶어도 간신히 먹고 살 것만 있기 때문에 쓰는 법을 몰라요. 중상층에 있는 이들은 창고를 지어놨어요.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쓰기 위한 그것을 얼마만큼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으로 그거를 써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 3월 3일은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시기라 그
그때라 얘기라고 한다면 7월 7일은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때예요. 음양합이 공이수. 그러면 음양합이 공이수의 차원은 어떠한 차원인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가? 인의 고향을 가리켜요. 인기의 고향을 가리켜요. 무국의 천을 가리켜요. 만물이 삼라만상이 있는 지기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과 빈물질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왜 삼라만상 이 대우주에는 이 공간 속에 물질이 있을까요? 하나가 되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 될까요? 대우주가 인간의 육체라는 사실, 인간의 육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요. 천기의 원소 인기는 비물질, 지기의 세포 인육은 물질. 비물질과 물질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을 통해 행복을 영위하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7월 7월은 이제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 행복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만족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욕심으로 내 것을 취했을 때 그것은 만족이에요. 타고난 사지만큼 취해지니까. 그러면 행복은 무엇일까? 내가 내 욕심으로 모든 걸 취했기 때문에 그 쓰임을 다할 때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들에게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를 하면서 손잡고 나갈 때 그와 내가 행복을 느낄 때 이게 선순환이라는 것이에요. 만족과 행복은 틀리다는 것이죠. 만족은 사적으로 내 것을 취득했을 때, 행복은 내 것으로 취해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선순환을 일으키며 살아갈 때라는 것이죠. 인의 고향, 그것이 천기, 무국의 차원이에요. 그 삼라만상은 물질과 비물질의 차원이 있어요. 지금도 눈에 보이잖아요. 대우주의 공간에 그 물질, 행성과 항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물질과 비물질의 공간이 있어. 그러면 인육둠에 마찬가지예요. 천기의 원소 인기가 육을 버리면 비물질 차원 저승으로 돌아가요. 이 저승이 천기가 아니에요. 지기 삼라만상 안에 있는 비물질 차원 저승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잠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기로서 때가 되면 나한테 부여한 그 업을 사하기 위해 인기가 인육을 받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윤회를 통해 진화 발전을 해 나가면서 내 앞에 인연과 어떻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가. 그게 사랑을 통해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죠. 사랑은 봄에 한다면 행복은 가을에 만끽하는 것이죠. 여름은 생장, 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9, 10, 11은 가을로서 수확의 계절이라는 것이에요. 수확을 해야죠. 청년, 중년, 노년. 이제는 수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수확의 그 시절, 그때가 주어졌는가? 너의 삶으로서 너의 업을 사는 그 때가 언제냐? 수확을 해서 그것을
선순환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행위를 다할 때만이 우리는 인의 고향, 공이수차원,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